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몫인 노래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 길에 있는 분들을 동반하는 분이 있습니다. 불러줘요? 그래, 아는 노래 하나 할게. 저는 서울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 치료사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그분이 그 음악을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느끼시는 그것을 내가 이랬구나. 네. 내가 어릴 때 이랬구나. 그때 우리 막 사진도 찍고 그랬지. 기억나요? 생각나요. 아마 그 동심은 환자분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좀 무사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정말 철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던 그 시절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입니다. 음악치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랑 이야기도 하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하시고 노래에 얽힌 이야기도 저한테 해주시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은 그러죠 뭐 하면 잠시만요, 제가 기타 가져올게요 하면서 기타를 갖고 악보를 다 갖고 이제 와서 같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네, 많은 그 치료 영역 중에 왜 하필 음악 치료사로서 호스피스 병동의 치료사이고 싶었는가,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절친이었던 친구가 난소암으로 돌아갔어요. 그 친구도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네. 돌아가는 즈음에. 그래서 집에서 그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패치를 원래 그 패치가 하나만 붙여도 굉장히 강한 건데 양쪽에 붙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의 힘이 컸죠. 남편이 정말 아주 정성스레 부인을 돌봤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간 점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아픈 이후에 이제 쉬고자 해서 점촌에 갔는데 제가 거기에 갈 때는 기타는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를 보러 간 건데 그 친구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 겨울로 항상 여행을 가곤 했거든요. 그 가족 다. 그러면 여행 중에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지루하잖아요. 그럼 둘이 계속 메들리로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 친구 이름은 화령이었는데 화령 씨 되게 그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어요. 힘이 지쳐서 노래는 못 부르는 상황이 저 혼자. 그 중에 제일 많이 불렀던 게 한계령이라는 양희은 씨가 부른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그 가사가 굉장히 구구절절하거든요. 저 사는 나를 보고 이제 내려가라 하네, 내려가라 하네. 그때는 그냥 함께 부를 땐 별로 몰랐는데 그 친구가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그 가사가 너무 저의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래라는 힘이, 음악이라는 이 힘이 엄청난 거구나. 그냥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잘 못 치는 피아노지만 음악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 병상에 있을 때, 침상에 있을 때 제가 전화에다가 그 음악, 핸드폰으로 그 음악을 네.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나 죽거든 첫 제사 때 그 음악 틀어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음악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전 작곡가도 아니고 작곡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음악 치료 공부하면서 배운 조금의 네. 실력으로 이만큼의 실력으로 음악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 네. 그래서 눈물 흘리는 나의 마음을 네. 음악으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즐거웠던 네. 그 막 함께 했던 그거를 다시 또 음악으로 연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조그만 소절의 음악을 네. 이렇게 해서 들려줬어요. 했더니 네. 막 그 친구가 잘 안 울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듣더니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 너와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널 위해서 내가 이 음악이 생각이 났어. 그랬더니 자기 첫 제사 때 틀어달라고. 그러면서 음악의 힘을 점점 더 믿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아마 제가 호스피스라는 그 그 병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많이 떠올랐었어요.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까? 그 노래 좋아하셨죠? 우리 찬송가 같이 할까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그 시도다 주 하느님 주 하느님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죠? 이 노래 좋아했죠? 맞아. 그래서 그때 우리 크게 불렀고 친구들 두 분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크게 불렀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맞다. 정답 딩동댕동 딩동댕동 맞아요. 화이팅 할까? 하나 둘 셋 짠. 다시 하나 둘 셋 짠. 다시 하나 둘 셋 짠. 좋아요. 세 번 했다. 그래요. 또 봐요. 또 봐요. 또 올게요. 네. 웃었다. 그래요. 또 봐요. 네. 저는 도대체 이분이 전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과거로의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네. 아까 잠깐은 네. 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왔고 했는데 그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저는 2007년도까지 그 독창회를 하고 네. 81년도 이태리 유학 갔다가 87년도에 이제 귀국을 했죠.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네. 한 15년 동안 강사로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선화예고 선화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지금 네. 재직 중에 있고요. 성신여대 강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제 학생이 네. 이제 저랑 레슨 시간을 정하다가 시간표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음악 치료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그 커리큘럼에 네. 우리 학교에 음악 치료가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음악 치료? 저도 너무 생소했어요. 음악 치료? 음악을 어떻게 치료하지? 그래서 저일지도 모르겠다. 정답이. 그때 제 나이가 4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40대는 불혹의 나이고 50대는 지천명의 나이다. 근데 제가 이제 시운을 바라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해놓은 게 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들은 해놓은 거 얼마나 많니? 너 학교 교수도 했지. 뭐, 응?
성악가로 너 독창회도 그렇게 하고 연주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 합창단에서 그 솔리스트로 오랫동안 활동도 했고요. 명동성당에서 정말 정말 좋은 홀에서 성당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뻤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받은 탤런트가 뭔가, 내가 가진 탤런트가 뭔가, 갑자기 내가 다른 데 가서 돈을 벌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탤런트가 뭔가, 내가 가진 탤런트가 뭔가, 음악. 그럼 음악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물론 학생들은 선생님 연주에 독창회 하시고 하면 선생님이, 저는 이제 창작곡 쪽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창작곡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주를 했거든요. 선생님 독창회 하시면 저희 되게 기대하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거에서는 별 제가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그랬었던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음악 치료라는. 그래서 48에 이제 대학원 입학하고 이제 2년 대학원 다니고 5학기째 이제 논문 쓰고 논문 쓰자마자 이제 그 다음부터 하게 됐죠.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네네. 그 성악가로 뭔가 화려함과 보여지는 것 위에 서 있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래를 부르는 건 똑같아요. 노래를 사랑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아마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말 내가 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저한테 강박적으로 좀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래요. 같이 성악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벗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가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너무 힘들었고 저한테 잘하고 싶으셨어요? 네, 그게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음악치료사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갖고 있는 그 강박은 바로 그 욕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삶과 그 전의 삶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지금 욕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우리 환자분들이 제가 노래 잘 못 불러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나 너그러이. 근데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일단은 김경희 소프라노 김경희 괜찮네. 어디 오페라에 한번 뭐 컨택해야겠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중압감이 정말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욕심에서 나온 거였다라는 걸 안 이후에는 지금은 하다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잘 못해도 아까 잠깐 그 영상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들으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떻게 근데 웃겨요? 옛날에는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부르지? 기준치가 나한테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남이 지적하지 않아서 내가 내 스스로가 거죠? 너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나서 노래 정말 웃기게 부른다 그러는데도 환자하고 따뜻하게 부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이걸로 무슨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환자가 좋아하면 또 내가 부르고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자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상담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는구나, 욕심이 많구나 했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또 더불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걸 여쭤봐도 되나요? 네. 뭘까요? 다른 거는 제가 솔직히는 동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하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셨겠어요. 말은 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그북을 쓰다 보면 너 요즘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 없이 했구나. 너 정말 진심이었어? 아.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 6개월 이상 전 시달렸거든요. 그러면서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한 1년을 헤맸어요, 진짜. 근데 지금 그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상담을 받는다라는 거는 네 안에 있는 거를 일단 다 버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다. 네가 어땠었는지를 보고 그걸 버려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걸 네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냥 상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 많이 무수히 많은 근심, 걱정, 욕심, 우리 흔히 말하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죽음 앞에 내가 가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의 나를 봄과 동시에 그걸 조금 비울 수 있는. 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호스피스 고유자 과정 교육이 있었어요. 6개월 네. 동안.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제 저의 다른 그 놓는 연습. 그게 무수히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정리되는 부분들, 내가 왜 동감하지 못하고 있었나 그런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네. 저희 친정 엄마,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저는 아빠하고 훨씬 더 가까웠어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려우셨어요. 네, 아버지하고 정말 친밀한. 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엄마랑 더 엄마하고 가까운데 그렇죠. 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대문대문하세요. 무덤덤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보고 관심 받아보고 싶은 그게 네. 많았던 거죠. 그런데 대문대문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을.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엄마를 다시 알게 되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를 보게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엄마를 보고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내가 동감하지 못하고 있나 그 원인은 엄마였던 것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엄마로부터 제가 얻은 거예요. 내가 엄마를 이해하면서 정답을 얻은 거예요. 그날 그 엄마가 치매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엄마가 아닌 상태였잖아요. 무슨 네. 얘기를 해도 엄마는. 네. 그래서 엄마의 그냥 뺨을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그럴 때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너 왜 울어? 엄마는. 너 왜 울어? 응. 그래서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너무 내 옆에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지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으로 안 모시고 네.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운명하셨는데 제가 엄마 옆에 4박 5일 동안 정말 거의 밤새면서 엄마 옆에서. 근데 엄마 그때는 치매인 어머님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신 어머니였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불가사의한 제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치매로 네. 저 알아보시고 물어보는 거 대답도 전혀 정확한 대답도 못 하시는 분인데 그 폐렴으로 가시는 네. 그 순간 4박 5일은 말씀은 못 하세요. 이 계속 기관지 쪽에서 네. 올라오는 가래 때문에. 근데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래. 이 두 가지 대답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셨어요? 중요한 거. 엄마 그때 내가 아빠하고 너무 친하니까 엄마 질투했었던 거지. 네. 엄마는 내가 엄마에게 다가와줬었으면 좋았었겠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미 당신의 어머님에게서도 다가옴을 받지 못했던 거고 내 딸 맞아. 내 딸도 우리 엄마는 대문대문이야. 네. 무덤덤이야 라고 내가 확정짓고 있던 그 모습으로 엄마를 대하니 엄마도 저한테 더 이상 못 들어오고 계셨던,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엄마가 그래 이거를 그냥 고개로만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의 가슴에 제 얼굴을 묻고 진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형제분들이 이제 엄마 왔다 갔다 하시니까 상황이 그네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엄마의 가슴에 정말 묻고 이제 정말 마를 정도로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던. 그래서 그 동감이 뭔지 내가 엄마를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면 환자가 부모인 경우도 있고 환자가 네. 딸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 관계에서 가족 상담을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의 관계, 어떻게 세대 전수가 되는 거를, 네. 나쁜 세대 전수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건가를 나름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는 딸의 입장이 돼서, 환자인 딸의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네. 보호자인 엄마의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또 보호자인 환자의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보호자인 딸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에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의 그 운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학습이 됐죠. 네, 네,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에서도 어머니께도 노래 불러드리셨어요? 그럼요. 어머니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셔요? 엄마도 섬치바이 좋아하세요. 섬치바이, 저도 네, 좋아해요. 네네네. 네. 그 노래 좋아하셨고 네. 엄마는 이제 성가도 좋아하시고, 제가 성바오로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만드신 CD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수녀님들하고 한 달 정도를 노래를 가르쳐 드리면서 CD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마리아의 노래라는 네. CD인데 네. 그 CD를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솔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저희 언니가 수녀님이세요. 네. 베네딕토의. 아, 예, 예. 그래서 언니가 수녀님이시고 하니까 수녀님들이 부르시는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걸 많이 많이 네. 들으셨어요. 그 중에 제 목소리도 있으니까. 또 신사동 그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11년, 아. 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년 됐죠? 아직도 많이 그리우시겠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호스피스 음악 치료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살아생전에 정말, 네.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드리도록 노력하자,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3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돌아가시고도 어머님의 부재가 좀 힘들었지. 네. 내가 엄마한테 못 해드린 것 때문에 서럽고 서글프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끔 엄마가 이렇게 엄마를 내 손으로 이렇게 껴안고 싶고 이렇게 만져보고 싶을 때, 그때는 많이 힘들죠. 네. 어머니께 네. 그 뭐 성가나 다른 건 뭐 좋아하셨고 불러드리셨을 거니까 네. 제가 신사동 그 사람 한 소절만 지금 어머니께 그 들려드려볼까요? 앞에. 네. 저도 그 노래를 저는 엄마가 왜 그 노래를 좋아했지? 엄마가 되게 성가도 좋아하시고 네. 엄마가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잘 네. 부르셨고, 성가도 많이 부르시고 명곡도 많이 부르셨는데 왜 그 나이 때 왜 신사동 그 사람을 좋아했지? 네. 했더니
엄마를 돌봐주신 분이 네. 그 조선족 네.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노래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두 분이랑 그 노래 그렇게 부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엄마 그 노래 좀 한번 불러봐요. 너무 귀엽게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저 가사를 네. 모르지만 네. 구절구절 하다가 제가 막 따라 부르면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마가 보여주시고 그 노래 해요? 네. 귀여운 어머니 기억하면서 네. 우리 한번.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네. 아, 어머님 기쁘실 거예요. 네. 그죠? 이 딸의 네.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도 또 당신은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네. 따뜻하게 그리워하는 모습도 음. 이렇게 함께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 또 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와 힘을 얻으시잖아요. 네. 그 모습도 기쁘실 겁니다. 네. 네.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넌 딸이 없어서 어떡하니? 누가 널 위로해주니? 이렇게. 네. 네.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씀 좀 음. 해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명상 나갔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 희망이라고는 너무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계속 제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죽을 게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꺼내지 않았죠. 서로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 두려운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 그러나 살아있는 거. 지금 그 살아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희망의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를 수 있는 거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말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세계로 가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예,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은 정말 영성으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께는 끝이라는 말도 사실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그 살아있는 거. 예. 노래로 전하는 건 우리 살아있다라는 거. 예. 네.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네. 귀한지, 네. 그러니까 삶의 통찰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빼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저도 참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환자에게 잘했다고, 오늘 참 좋다고 해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가까운 이들에게 잘했다, 괜찮다를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도 그렇죠? 저라면 기타를 들고 또는 조그만 악기를 들고 이제 가요. 그럼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 정말 조용해요. 네.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그 정적을 제가 깨야 깨야 되는 돼요. 거죠. 그때 필요한 건 악기? 용기예요. 용기?